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 내가 핸드폰 어디에 놔뒀더라? 내가 뭐 사려고 마트에 왔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깜빡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건망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건망증이 혹시 치매로 연결되는 건 아닌지, 또 건망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망증과 치매의 관계, 그리고 건망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망증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작업기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물건을 담은 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박스 안에 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안에도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담긴 공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박스에 담긴 공들을 내 머리 안의 박스로 옮긴다고 했을 때 공을 잡는 손이 바로 작업 기억입니다. 이 손은 공을 옮기는 것, 즉 장기 기억을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통 우리의 작업 기억이라는 손에는 여러 개의 공이 안겨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러 일을 하면서 다른 종류의 공들이 손 안으로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면 작업 기억이라는 손은 움켜쥘 수 있는 공의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손 안에 있던 작업 기억 공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순간적으로 식탁 위에 핸드폰을 놔두면 식탁 위에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에 공 한 개가 작업 기억이라는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냉장고 문을 열게 되면서 장볼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치, 상추 등 사야 할 것들, 마트를 언제 갈지, 총 얼마를 소비할 건지 등 작업 기억이라는 손에 여러 개의 공, 즉 여러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손에 순간적으로 많은 공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공에 해당하는 핸드폰을 둔 위치라는 공이 작업 기억이라는 손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냉장고 문을 닫고 뒤돌아선 뒤 순간적으로 핸드폰의 위치를 기억을 못하는 현상이 바로 건망증입니다. 이 작업 기억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한 이 작업 기억은 젊은 사람의 경우 개수로 치면 6개에서 8개가 되나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서 5개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망증은 노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기억은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우울증 및 과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건망증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주관적 기억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관적 기억 장애는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치매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경도인지 장애보다도 먼저 오는 것인데요.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경도인지 장애는 인지기능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나타나지만 주관적 기억 장애는 본인의 증상 호소만 있으면서 인지기능 검사상에서도 인지 저하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주관적 기억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에 따르면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주관적 인지장애 환자들을 장기 추적하였을 때 해마의 위축이 더 심하다든지 치매로의 진행이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망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의 시작이라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망증 증상 자체만으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스스로 이것이 치매의 시작인 건지 완벽히 구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최근에 깜빡하는 것이 자꾸 심해지고 진행하는 양상이라면 이것은 치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힌트를 받았을 때 기억을 해낸다면 건망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힌트를 받았음에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건망증을 없애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리와 기록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작업 기억의 공으로 치면
공의 개수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뇌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항상 집에 두는 핸드폰, 차키, 지갑 같은 물건은 가급적 정해진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물건들의 위치를 기억하려 애써도 될 일이 줄어드니까요. 또한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은 정해진 곳에 모아서 메모를 해놓고 약속은 캘린더에 정리, 하루 중에 반복되는 일과는 규칙적으로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들을 묶어주면 앞선 비유를 치면 작업 기억이라는 손이 움켜쥐는 공의 개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우리 뇌가 더 많은 기억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력 기르기입니다. 곧 해야 할 일을 한번 직접 말해 보십시오. 말하는 행위만으로 우리의 뇌가 그 사실에 더 집중하여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말하는 것이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여 부담된다면 속으로 여러 번 되뇌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듯이 일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 우리가 그 사실에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일들을 직접 나열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억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덜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앞선 비유에서 작업 기억이라는 손학의 힘을 강화시켜서 기억에 해당하는 공이 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인지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여러 생활 수칙을 평소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인사 대천명으로 정리되는 생활 습관을 꼭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건망증 증세가 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 수칙을 우선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망증이 비교적 최근에 생긴 듯 하면서 이것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면 병원을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면 전문 진료를 통해 정기적인 검사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관적 기억 장애가 치매로 진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질병이나 치매의 다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맞춤형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과정을 통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경인신경과 내과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